자, 미소님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죠. 우리가 아리팍 카페에서 좀 찍으려고 했는데 네. 손님들이 많다 보니까 소음이 좀 심해서 네. 어쩔 수 없이 우리 사무실로 다시 왔네요. 이동을 했네요. 네. 자, 이제 뭐 우리가 주식 얘기를 할 거지만 그 주식 얘기를 하기 전에 그동안 그 부동산 얘기 잠깐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주선님하고 만나게 된 게 사주와 부동산. 카페라는 부동산을 네, 그쵸. 사주와 부동산이라는 카페를 통해서 만난 거죠? 그렇죠. 2014년쯤에 만나 뵀죠. 네. 네. 그러면은 그동안의 부동산 관리는 어떻게 하셨죠? 뭐 관리를 할 것도 없는데 네네. 제가 개포시형을 가지고 있을 때 아, 개포시형. 네네네. 2014년에 주선님하고 상담을 하고 네네. 개포시형을 매도하고 네. 지금 신생자죠? 신만포 6차. 신만포 6차의 새 이름 신만포 센트럴 자이. 네, 센트럴 자이를 네네네. 매수를 했어요. 그렇죠. 네, 매수하셨죠. 매수를 해서 보유하는 도중에 빠른 재건축이 사업 시행인가가 난 후에 매수를 했는데 그렇죠. 또 그게 틀어졌죠. 예, 왜냐하면 그 두산건설이 시공사였다가 네. GS건설로 시공사가 바뀌면서 네. 사실은 신만포 자이하고 신센자하고 거의 비슷한 속도였다가 네. 그 속도가 늘어질 게 보였죠. 네. 그래서 저는 그거를 매도하고 네. 그때 추천해주신 아크로 리버파크 분양권을 전매를 통해서 매수를 해서 현재까지 잘 입주를 해서 거주하고 계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사실은 뭐 그런 과정을 보면서 네. 나름대로 이제 뭐 워낙 똑똑하신 분이니까 아이. 부동산의 어떤 사이클을 좀 한번 겪어보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네. 그 당시만 해도 부동산 규제가 굉장히 시장은 어두웠는데 네. 반면에 부동산 규제는 굉장히 풀어지고 있는 상태였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은 가격은 굉장히 고점에 있지만 규제가 정부의 규제가 굉장히 심해지는 입장이어서 네. 실질적으로 한 사이클을 다 보셨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사이클을 보시면서 느낀 점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부동산에 대해서 아는 바가 잘 없지만 네. 부동산이든 모든 재테크에 있어서는 매수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를 경험으로 네. 깨달았던 한 사이클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2014년에 제가 사실 그 전에 개포시형을 매수를 한 게 전 정권에서 부동산 대책이 나오는 8월 31일 날 대책이 나오기 직전에 거의 고점에서 매수를 한 대책이 거예요. 나온다는 얘기는 가격이 계속해서 고점을 네, 하는 입장에서 매수를 하신 거네요. 개포시형을. 대책이 없는 그런 불안한 마음에 네네네. 뭐래도 사야 될 것 같은 그런 다급함으로 부동산의 부름을 받고 개포시형을 매수하셨구나, 당시. 개포시형을 매수를 해서 초반에 잠깐 올라가는 듯 하다가 결국은 2014년까지 계속 떨어져서 제가 아마 이제 그때 기억하시겠지만 시세 차익을 못 봤죠, 제가. 아, 그랬나요? 네, 뭐 사실은 그것까지는 질질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요. 저점에 2014년이 저점이지만 저는 네네. 실거주자 입장에서 새로운 세계, 반포로 오는 게 직주근전이나 여러 가지 저의 여건상 맞는다고 생각을 해서 교체 매매를 한 거죠. 교체 매매를 했고 그다음에 그때 말씀하셨던 게 빠른 재건축, 그러니까 향후 언제 재건축이 되는 것보다는 실제로 재건축이 빨리 일어나는 물건을 매수하는 게 좋겠다. 매수하는 게 좋겠다는 추선님의 생각에 동의해서 실행에 네네네. 옮겼고 또 신세대를 가지고 있다가 그런 일이 발생하더라고요. 재건축은 비일비재해서 그때는 이제 분양권을 매수를 하는 그런 굉장히 신세계를 경험을 했죠. 입주 날짜가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제가 정말 부담 없이 이제 그래서 결론적으로 새 아파트에 입주하셔서 네. 삶의 만족도를 충분하게 누리시고 계신 거죠. 저는 그쵸? 120%? 만족도가요? 만족도가 100점이 만점인데 120점까지 갈 수 있나요? 뭐 정신적인 그런 신경 쓸 거 없이 굉장히 쾌적한 환경에서 지내고 있는 거를 값으로 환산한다고 하면 20점을 더 준다? 그쵸, 만점에서. 물질적인 거 이상으로 정신적인 그런 편안함도 점수를 주고 싶어요. 자, 그렇다면은 120점까지 말씀을 하셨으니까 네. 그럼 아리팍 주민으로서 우리가 이제 뭐 부동산과 주식을 다 다룰 테니까 나중에는 아리팍 주민으로서 아리팍 장점 간략하게 너무 길게는 안 되고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누구나 다 자기가 사는 아파트가 좋겠지만 네, 네. 아리팍의 장점은
층고가 높아서 동형평수 다른 아파트에 비해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보통 쾌적해요. 아파트들이 층고가 2.3m였는데 네. 아리팍은 2.6m죠. 한 30cm 정도가 높죠. 그게 굉장히 생활에 좋아요. 큰 차이가 편하네요. 있나요? 네. 그렇구나. 네. 또 그리고 한강변에 이렇게 넓게 접해 있다 보니까 네. 아파트가 용적률 300% 치고 개방감이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외부에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뭐 아리팍 여러 가지 말들 많았잖아요. 근데 그건 어떤 단지든지 새로 나오면 말이 많은 거죠. 근데 실거주자 입장에서는 쾌적하고 조용하고 새 아파트의 편의시설을 다 누릴 수 있으니까 더없이 좋은 것 같아요. 자, 거기까지. 네. 네, 이제 다음 얘기는요. 네. 우리가 이제 본격적인 좀 주식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네. 저희는 뭐 1년 전 모임 때부터 계속 사실은 함께 해왔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미소님 계좌가 한 대여섯 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주식 계좌를 지금 한 개만 까달라고 제가 미리 부탁을 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실 제가 고민을 좀 많이 오픈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럼요. 오픈할 자기 이유도 계좌를 없고 그럼요. 당연하죠. 개인적인 거라서 어떻게 그리고 할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례한 부탁이기도 해요. 아니 뭐 고민을 좀 했는데 네네. 제가 선생님한테 계좌를 보내드렸어요. 네네, 그렇죠. 열어보시고 뭐 열어보세요. 네. 제가 다른 데에는 오픈을 할 이유도 없고 네. 그렇지만 뭐 사주와 부동산에 저 유튜브 잘 되라고. 네, 응원하는 마음으로 네. 딱 한 번 이제 앞으로는 없어요. 네네. 다시 없어요. 네. 사실 뭐 저희 같은 경우는 1년 전부터 모임을 쭉 해오면서 어떤 종목을 뭐 몇 주까지는 뭐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뭐 어느 정도 들고 있는지를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구태여 계좌를 깔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시는 분들은 좀 확신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좀 무리한 요구를 드렸고요. 거기에 이제 동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뭐 사실 이런 계좌를 계속 올리는 것이 어떤 계좌 내지는 성적을 올려도 믿는 사람은 믿고 안 믿는 사람은 안 믿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 계좌 까는 거는 요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것 같고요. 혹시라도 앞으로 나오시는 분들은 계좌 안 까셔도 되니까 좀 좋은 종목 있으면 나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좀 얘기를 해볼 텐데요. 우리 카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부분이 부동산에 관심이 많아서 카페에 가입을 했잖아요. 네. 근데 부동산을 하시는 분의 특징이 뭐냐면 주식을 하는 걸 굉장히 이제 불안해 하시죠. 그리고 실제로 개미들이 주식시장에 들어가가지고 좋은 꼴을 잘 못 보죠. 확률적으로 보면. 네. 자, 그런 게 사실 현실인데, 일반인들이 주식시장에 참여해서 수익이 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가능하기도 하고 가능하지도 않다고도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매수하면은 변함없이 그냥 꾹 가지고 있다가 매도할 때까지 그냥 가지고 있다가 매도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식은 소유해서 매도할 때까지 계속 팔로우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내용을 조금만 우리가 정리해서 이제 좀 말씀을 나누는 게 시청자분들이 보시기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제가 질문을 그럼 네. 조금 바꿔볼게요. 네. 지난번에 제가 사실 우리 모임을 하면서 미소님께서 부동산과 주식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 제가 뭐라고 그랬나요? 잘 기억 안 나세요? 내 머릿속에 기억이 안 나요. 공통점은 뭐였냐면은 큰 사이클을 타자. 네, 맞아요. 예, 그리고 차이점은 어떤 거였냐면은 네. 좀 주식 같은 경우는 대응과 네. 관심과 대응의 영역이기 때문에 네. 꾸준한 지금 말씀하신 팔로우업이 필요하다. 네, 뭐 그 정도였는데 자, 미소님이 다시 한 번만 말씀을 해주세요. 그대로예요. 그냥 이게 부동산과 주식의 일단 공통점은 공통점은 네.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쌀 때 사서 비쌀 때 파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매수 타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네. 근데 이제 아무리 좋은 집도 비쌀 때 사서 사게 되면은 저한테 수익적인 면에서 큰 플러스가 안 되겠죠. 그렇죠. 남길 확률이 줄어드는 거죠. 그렇죠. 네. 주식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네. 사이클을 타야지 되는데
남들이 좋다고 할 때는 그때는 저점은 아닌 것 같아요. 저의 경험으로 남들이 다 좋다고 할 때. 과거 IMF나 서프라임 모기지 같은 경우가 사실은 굉장한 위기가 왔지만 네. 그때 주식을 샀으면 다들 뭐 대박이 그렇죠. 터졌죠. 하다못해 이번 코로나 네. 지수가 그러네요. 1430일 그때만 샀어도 뭐 지금 몇 배의 수익이 났을 거고 제 계좌 또한 아까 보여주신 것처럼 대박이 난 케이스죠. 그러니까 견뎌야지 되는 건데 어려울 때 주식을 사고 올라가면 덜어내고 참 그렇게 하는 말은 쉬운데 어려울 때 견디는 것이 그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모든 투자자의 고민이죠. 가장 큰 숙제이기도 하고요. 네. 자, 그러면 미리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진짜로 시청자들한테 도움이 되려면 우리가 추천 종목을 네. 각자 생각하는 추천 종목을 한 종목 정도씩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각종 TV나 뭐 전문가라는 분들이 하는 그런 방송들이 있기는 한데 실제로 하루에 막 3-4종목씩 한 달이면 막 100개씩 추천을 해놓고 네. 그 중에 오른 것만 가지고 올랐다고 자랑을 하는 게 네. 뭐 일반적인 그 케이스잖아요. 네, 네. 그러면서 리딩방으로 유도하고 대부분 이제 그런 식의 영업들을 하는데 저희는 이제 그런 관점이 아니라 그냥 우리랑 너무나 비슷한 직장인이거나 가정주부거나 일반인들이 자신의 오랜 주식 경력을 통해서 뭐 오랜이라는 표현은 별로 맞지 않겠지만 주식 경력을 통해서 가장 추천할 만한 종목 하나 정도 좀 고르면 어떠냐 이런 측면에서 좀 종목을 골라달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질문지를 받고 네. 고민을 많이 했어요. 네네네. 고민을 하고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원래 추천하고 싶었던 거는 주식이 같더라고요. 날라갔다는 네. 얘기죠. 예. 오르기 시작했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주식을 싸게 사야지 그럼요. 수익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민하다 제가 2개를 다 들고 나왔는데요. 아, 2개를 들고 나왔어요? 예. 2가지인데 결정을 못해서 처음에 설명드릴 거는 LB 세미콘이라는 종목이에요. 종목이고 예. 네. 또 하나는 JVM이라는 종목이에요. 완전히 색깔이 다른데요? 주선님 2개 다 아세요? 미리 저한테 알려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했잖아요. 나름대로. 자, 그러면 우리 한 종목씩 해봐요. 먼저 LB 세미콘인데요. 네. LB 세미콘 같은 경우는 투자 기간을 어느 정도 보세요? 저는 트레이더가 아니라서 투자 기간을 조금 길게 갖고 가는 편이에요. 근데 1년 잡았고요. 예, 저희가 앞으로 추천하는 종목들은 네. 뭐 당장 무슨 뭐 테마나 바람이 불어가지고 지금 당장 사는 종목들이 아니라 네. 사실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거 대응도 못 하잖아요. 네. 뭐 오늘 갑자기 10% 올랐다가 떨어지면 뭐 직장 생활하다가 갑자기 중간에 팔고 나올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지금 투자 기간을 네. 그래도 어느 정도로 잡는지를 얘기해 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오늘부터 LB 세미콘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오늘부터 제 1년 1년 잡으면 되는 거고요. 내년에 좋을 것 같아서 들고 나왔어요. 자, 그럼 은행 금리가 뭐 1% 시대에 네. 자, 목표 수익률은 얼마인가요? 50% 봅니다. 그 우리 뭐 약팔로 나온 것 같은데요. 자, 그럼 50% 네. 정도의 수익률이 네. 가능할 것이다라고 개인적인 생각이신 거죠, 그죠? 그렇게 사실 될지 안 될지 몰라요, 아무도. 사실 저는 더 갈 거라고 보지만 아, 여기서 소소하게. 아주 보수적으로 잡아서 지금 왜냐하면 보수적으로 잡아야 유리한 거죠. 예. 녹화하는 이 시점에 9천은 금방인데 여기서 50% 정도는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고 네네. 투자 기간은 사실은 내년에 1분기에 좋아지는 회사인데 네. 제가 좀 소심하다 보니 내년 내에 1년 내내 좋아질 거라고 그렇게 투자 기간을 그럼 한 1년 정도의 목표 수익률은 한 50%. 네. 손해 보면 책임지시는 거? AS 저한테 연락하세요. 연락하시면 말도 안 되는 농담이었고요. 요즘에 하도 그 초딩 같은 사람들이 많아서 성심성의껏 투자는 자기 책임하에 본인이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또 우리가 가치 투자라고요. 네. 가치 투자가 아니라 같이 하는 같이, 투자. together. 네, together. 그래서 서로 힘이 네. 돼서 하면 좋죠. 그렇죠.